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TV 프로그램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시험 필기 한식 부문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 실전 모의고사 제1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공통사항 50문제는 공통 쪽에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식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가 10문제씩 나죠. 그 2회차분을 한꺼번에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전통 반상 차림에서 기본식에 들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우선 반상 차림이라는 것이 뭐죠? 양반가하고 수라상에 들어가는 부분이 반상 차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식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 밥, 국, 탕, 김치, 찌개, 찜, 전골, 장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식에 들어가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찬품에 들어가는 거죠. 해서 그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삼첩반상이다 그러면은 세 가지 찬품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회가 찬품에 들어간다. 찜, 밥, 국은 기본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맛이 좋은 온도가 가장 높은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3번 전골이 되겠고요. 전골은 통상 조금 덜 따뜻할 때 85도 정도, 아주 뜨거울 때는 펄펄 끓는 거 95도 정도까지도 봅니다. 이제 밥은 한 65도에서 80도 사이, 국은 한 65도에서 70도 정도 사이에, 그리고 식혜는 이제 좀 찬 음식에 들어가니까요. 여기에서는 가장 온도가 낮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달 자체가 파손된 품질 저함이가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쌀아기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손된 그 쌀아기 같은 쌀이 아닌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열에 의한 손상이 된 이게 립이 쌀이란 뜻이죠. 역시 해당이 되겠죠. 피해립, 쭉정이가 된 내용이고요. 이종 공립, 이거는 쌀이 예를 들어서 맵쌀하고 찹쌀이 섞였다든지 또는 검정쌀하고 하얀 쌀이 섞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이 다른 것이 섞인 거죠. 때로는 뭐 쌀이 아닌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이종공립은 쌀아기 구조가 아니고 다른 품종이 섞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분상질립은 분상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루가 난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쌀아기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크기로까지 부서진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잘못된 설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밥물은 쌀 중량의 2.5배, 부피의 1.5배로 붓는다. 틀린 말이에요. 무게 기준으로 1.5배, 무게 기준으로, 그리고 부피 기준으로 1.2배 정도 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 3, 4번은 맞는 답이기 때문에 이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전분이 완전히 호화되려면 20분 정도 끓여야 된다. 여기서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 내지 2인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을 0.03% 정도 넣으면 밥맛이 좋아지죠.
쌀을 미리 불리면 가열 시 열 전도율이 늘어나죠. 호화가 잘 되죠. 예,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공성 쌀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가공성 쌀이라고 하는 것은 정미는 가공이라고 지금 여기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기능성 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함이 가공성 쌀이죠. 예, 뭐 영양분이 쉽게 파손됐을 경우 또는 부족했을 경우 이것은 이제 채워 넣는 것이 강함이다. 팽화미는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치밥이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뻥튀기 된 그러한 것을 팽화미라고 하는 거고요. 알파미는 알파라는 말이고 호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화시킨 쌀이에요. 이거 떡도 가능합니다. 밥이든 떡이든 알파 상태로 만들고 그러니까 호화시킨 다음에 고압에서 이제 급속 냉장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물만 부으면 밥이나 떡이 되게 만드는 걸 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기미는 상표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순수 그냥 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네요. 생선 조리 방법으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생선 조림은 양념장을 먼저 끓인다. 맞는 말이에요. 양념장을 먼저 끓이지 않고 생선을 먼저 넣고 끓이면 부스러져요.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선 표면을 칼로 긁어내면서 물로 씻으면 어치가 감소된다. TMA라고 하는 것이 트릴메탄 메틸아민이 이제 냄새의 주 성분이죠. 얘가 수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씻으면 뭐 거의 없어져요. 생선탕은 국물을 먼저 끓인다. 여기 마찬가지죠. 생강은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 생강은 맨 마지막에 넣는다. 6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맛을 좋게 하는 조개류의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호박산입니다. 구연산은 감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과일류에 주로 들어있는 거고, 젖산은 요거트 쪽에 있는 거죠. 예, 김치라든지 이런 쪽에. 사과산은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데 들어있는 것이 사과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걸 먹으면 뭐 단맛만 나잖아요. 근데 무슨 산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사과는 신맛하고 단맛이 섞여 있죠. 뭐 반반이라고 하든지 신맛이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원래 사과 맛이.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조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칼슘을 첨가하면은 오히려 그 유리 아미노산하고 칼슘이 접합됨으로써 단단해져요. 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두부조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유리된 아미노산하고 이제 칼슘 부분을 접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주죠. 그러면 소금을 넣어주면 소금에 있는 소듐, 즉 나트륨 성분이 칼슘이 그 아미노산하고 접합하는 부분을 방해시키죠. 식염수에 담가 놓는 것은 소금을 첨가하는 것하고 같은 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된장보다 나중에 넣는다는 얘기는 두부를 오래 끓이면은 그만큼 그 간하고 두부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오랫동안 끓이지 않고 충분히 된장을 먼저 넣고선 국물 맛을 낸 다음에 두부는 살짝 끓이는 형태로
나중에 넣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미란 무엇을 벗겨낸 거냐? 예, 벼에서 껍질, 그러니까 완결하고 그러죠. 껍질을 완결을 살짝 벗겨낸 것을 우리가 현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현미에서 이제 분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다시 벼에서 완결, 즉 겉껍질을 벗겨내면 현미가 되고요. 현미에서 1분도에서 10분도까지 분도가 나눠지죠. 1분도에 0.8%씩 깎여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10분도는 8%가 깎여 나간 거예요. 현미에서 92%가 남았을 때를 우리가 백미라고 얘기하고 그 백미를 10분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백미로 갈수록 색깔은 이뻐지고 소화가 쉬워지고 맛이 있지만 결국은 영양소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볶음조리로 적당치 않은 조리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재료가 접촉하는 면이 작은 기구를 사용한다. 아니죠. 접촉하는 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이팬이다 그러면 좀 더 넓고 널쩍한 기구를 사용을 하라는 거죠. 기구를 달군 후 기름을 투입하여 고온에서 단시간에 조리하는 게 맞죠. 특히 생선 같은 것처럼 응착력이 있는 것은 더 그래요. 색깔이 강한 채소는 중불에서 볶으면서 소금 간을 한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용성 바이타민을 함유한 채소의 조리에 특히 유용하다. 왜 그러냐면은 기름으로 볶으면 기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라이파이제라든지 이런 그 소화 효소들이 나올 때 지용성 바이타민을 함께 소화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선구이나 스테이크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 기구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브로일러라고 이제 답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드, 렌즈하고 석쇠는 잘 아실 거고, 그리들은 통상 테두리가 없는 철판이에요. 팬의 일종으로 이제 전이라든지 이제 햄버거의 버거 같은 거를 이제 익힐 때 이런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의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호화라는 말과 노화라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호화는 물과 열이 가열됨으로써 전분이 점성이 생기고 부드러워져서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호화인데, 호화의 반대가 노화죠. 노화는 호화된 것, 즉 알파화된 것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딱딱해지고 점성이 없어지면서 맛이 없어지는 거죠. 이걸 베타화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거는 아밀로스의 함량이 높으면 더 쉽게 노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밀로펙틴이 많으면 호화도 늦고 노화도 늦어요. 아밀로스가 많으면 호화도 빠르고 노화도 빠르다. 글루코스는 이 아밀로스나 아밀로펙틴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 글루코스들이 쭉 뭉쳐져 가지고 아밀로스나 아밀로펙틴이 드는 거죠. 글리코겐은 동물성 전분이다. 동물에만 있는 거예요. 글리코겐은 식물에는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참고로 노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이제 호화를 촉진하는 부분을 잠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호화 촉진하는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되죠.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분의 입자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유화제를 넣는다든지 또는 알칼리성 물을, 약알칼리예요. 약알칼리성 물을 사용한다든지 반물로, 그랬을 경우 호화가 촉진된다. 그리고 호화가 늦어지는 거는, 호화가 늦어지는 건 노화도 늦어지는 거예요.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 때, 그리고 설탕을 넣거나 산성, 약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호화나 노화를 지연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로 이루어진 상을 일컫는 말이 뭐냐? 이게 우리 전통 밥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는 초조반이 되겠습니다. 조반은 아침 식사죠. 오반은 점심 식사고 석반은 저녁 식사인데, 초조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식사보다 더 일찍 먹는 형태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죽으로 장을 달래는 그런 형태의 말이다 라고 해서 13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을 씻을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바닷물의 소금 농도이 10% 소금물, 아니요, 3% 정도, 3.5%, 3%, 그 정도가 바닷물의 염분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3% 정도 소금물로 씻는 거예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칼집을 낸 생선은 씻지 않습니다. 예. 씻은 다음에 칼집을 내는 거예요. 채표면에 점액질을 신경 써서 씻는다. 이 점액질 때문에 냄새가 나죠. 찬물로 씻는 게 맞죠. 이제 따뜻한 물로 씻을 경우에는 쉽게 상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맛이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1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재료 방법으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사골은 찬물에 넣고 강한 불로 끓이다가 중간 불로 우려내는 게 맞죠. 국물을 위주로 하는 것은 찬물을 내서 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기 자체, 예를 들어서 수육처럼 고기 자체를 먹으려고 할 때는 끓는 물에 고기를 넣는 거죠. 거꾸로죠. 된장 국물은 된장을 체에 걸러 푸는 게 맞죠. 그래야 이제 꺼끌꺼끌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부드러운 맛이 나죠. 예, 다시마는 끓는 물에 넣고 강한 불로 단시간에 끓여낸데 아닙니다. 요 설명 좀 이따 좀 다시 드릴게요. 게장 육수는 강불로 조리하다가 중불로 마무리하는 게 맞죠. 예. 다시마는 찬물에다가 2~3시간 담근 다음에 건져내고 그 물을 그냥 쓰면 돼요. 만약에 찬물에 넣고 끓기 직전에 불을 끄고 다시마를 건져내도 됩니다. 덜 바쁠 때는 찬물에다가 2~3시간 충분히 불린 다음에 그 물을 쓰면 되는데, 조금 바쁘다 그러면은 찬물에 넣고 일단 끓여요. 끓인데 끓이기 직전에 건지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이제 끓기 직전을 체크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끓자마자 꺼내면 됩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타민 A 또는 베타카로틴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식품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시금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시금치 하면 통상 바이타민 C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상 이제 바이타민 C가 풍부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의외로 바이타민 A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조림용 소고기 사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이제 소고기는 옛날에는 이걸 쇠고기라고 이렇게 썼었죠. 그런데 지금은 쇠고기라고 써도 되고 소고기라고 써도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태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틀린 것이 뭐냐라고 지금 본 거예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죠. 왜 그러냐면 사태가 이제 뒷다리 쪽 관련된 부분이니까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지방질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좀 질기지만 맛은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운동량이 적은 부위라서 색상이 연하가 틀리죠. 운동량이 많죠. 앞 뒷다리에 사고를 감싸는 부위 맞는 말이죠. 장시간 가열해서 연하게 해야 맛이 있고 먹을만 하죠. 왜 그러냐면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긴 부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를 데칠 때 뚜껑을 열고 조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클로로필의 변색을 방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타민 A의 손실을 방지하려고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바이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습니다. 바이타민 C의 손실을 방지하려고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오래 끓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데쳐야 됩니다. 바이타민 C의 소실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은 살짝 데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예. 그리고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색깔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이게 뚜껑을 닫고 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어떤 색으로 변하죠? 예. 갈색, 노랗게 변하죠. 안토시아닌의 변색을 방지하려고 아니죠. 클로로필. 이 녹색이 클로로필이에요. 예,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에서, 프라이팬을 얘기하는 거죠. 오일을 볶는 즉시 접시에 펼쳐놓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역시 이것도 색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오일을 볶을 때 센 불에서 빨리 볶는 것이 영양소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볶는 즉시 식히는 거, 온도를 낮추는 거, 내려서 식히는 거, 이거는 색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곡류 중 티아민은 바이타민 B1이에요. 리보플라빈 B2죠. 가장 많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것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B1, B2, 바이타민 B1, B2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밀은 B1, B2, B3, E, 철분, 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옥수수에는 B1, B9, C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쌀에는 B3, 칼륨, 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 예를 들어서 한식, 양식, 일식, 국어, 중식 이쪽 각 과목별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는 10문제씩 나요. 그러니까 오늘 20문제를 푸는 거는 2회분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공통사항 50문제가 있죠. 그 50문제는 공통부문을 지금 18회차 지금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합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 프로그램 조리 자격증 TV 프로그램을 보셨을 때 최소한 65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성 들여 공부를 하셨을 경우에는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쌤하고 함께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필기시험에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조리 자격증 시험이, 조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이 필기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공부를 안 하면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서 가능한 한 방송을 다 들으세요. 예, 건성하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